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14년 전 미국 유명 시사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잡지의 아래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Yes, you. 그렇다, 당신이다. You control the information age. 당신은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 Welcome to your world. 당신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Your world는 부드럽게 번역하면 당신의 세상이지만 문맥을 살펴 보다 확실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개인의 시대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하나의 미디어가 되었으며 사회 경제도 개인을 주목합니다. 바야흐로 개인이 힘을 가진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회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시대가 온다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서준열님은 무려 10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월급 이상을 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이 생겨서 아버지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3개의 꼭지를 읽어드리고 목차는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개인의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가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좀 더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의 시대에는 개인이 집단에 묻어서 갈 수 있었다. 회사 내에 능력 없는 인원이 몇 명 있다고 해도 회사는 오늘도 그럭저럭 굴러간다. 그런데 개인의 시대는 개인이 주인공이자 주체가 된다. 비빌 언덕도 없고 묻어갈 기회도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있다. 그간 집단에 묻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시대는 훨씬 더 스마트한 시대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은 노력한 만큼 더 빛날 기회가 많으며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세상이 펼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인재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직장에서의 월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만의 독립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지금 어떤 변화들이 닥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경제 및 사회 체제의 변화와 함께 매우 유연하게 변하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IMF 사태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 우리 사회는 매우 견고한 평생 직장의 개념과 연공 서열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체제의 변화는 급격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이는 개개인의 수익과 인생의 행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또다시 급격한 대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바로 그냥 정규직이 아닌 슈퍼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이코노미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변종된 형태의 고급 노동자가 탄생한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는 비정규직이 매우 큰 비중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지난 2014년까지 미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숫자는 5,300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지난 2018년의 보고에 따르면 그 숫자가 무려 370만 명이나 늘어나 5,680만 명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규직은 230만 명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 현재 미국인 3명 중 1명이 바로 이런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단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이 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5명은 기존의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프리랜서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11%에서 28%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 부분에선 어떨까? 만약 수입은 늘지 않고 숫자만 늘어난다면 이 시장은 열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19년 미국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8%나 증가했다. 영국 프리랜서들의 수입 역시 59%가 늘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파키스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의 국내 총 생산은 전 세계 41위, 국민 총 소득은 세계 37위이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후진국에 속한다. 하지만 이 나라의 프리랜서들 역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나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비정규직의 일종인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인 체제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활짝 피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직업의 형태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의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러워하는 직업을 조사했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꼽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위 기술직, 3위 교사에 이어 4위를 프리랜서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인 프리랜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는 지금의 정규직과의 대립 구도에서 보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보다 더 위에 있는 비정규직, 바로 슈퍼 비정규직의 탄생이며 바로 이것이 프리랜서 이코노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개인이 곧 회사가 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긱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긱은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자들을 섭외하는 것을 지칭한다. 미래의 경제와 기업은 프로젝트의 단위에 따라서 사업을 고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은 해체된다.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 인재들이 과연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올해 신제품을 내는데 필요한 인력을 뽑았지만 3, 4년 후에는 그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고정적인 인건비를 사용하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만 나가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외부의 전문 인력을 필요한 기간만 쓰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또 해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에서는 정직원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셰프 레벨 또는 슈퍼 인재를 고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들에게 가상의 직위를 부여해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노동 환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언택트로 자유롭게 복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기구로서 노동을 시험해 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인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능력 있는 많은 인재가
긱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 업무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라거나 공무원이 참 좋은 직장이야 라는 말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발적 비정규직, 슈퍼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정규 직원에게 주는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직업 안정성은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다소 제한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다. 직장 이후 5년, 나를 테스트하는 성장의 시간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위해. 다가오는 개인의 시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한번 정리해 보거나 직장 생활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해왔던 일의 본질, 직장과 직업의 실제 모습, 그리고 월급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회사는 초보였던 우리를 키워주고 새로운 레벨로 등극시켜주는 소중한 훈련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엑시트, 즉 퇴사의 시점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설픈 타이밍에 어정쩡하게 시도하는 퇴사는 곧 허허 벌판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 미래에 대한 통찰로 지금 개인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약간씩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이었다. 회사와 관련 없는 본연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회사 업무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이후에 뭐해서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한다. 사실 나 역시 퇴사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당수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혼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 결국은 해봐야, 뭔가 일에 도전해봐야 그 과정에서 나를 알아가게 된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것은 곧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신 앞에 있는 벽을 문으로 바꾸는 열쇠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너 자신을 믿어, 너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 같은 희망 섞인 응원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생활과 일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한 가지 나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 있다. 바로 일을 즐기고 일을 너무 좋아하며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였다. 이것이 실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진 나중의 문제다. 일단 세상에 한번 덤벼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더욱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 테스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퇴사 후 일정한 경험이 쌓여서 그래,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 라는 기본적인 자신감을 갖는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는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듯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 언제나 세상은 변하고 예상이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스트의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생에 대한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에서의 뻔한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생과 고통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그렇듯 고생스러운 일을 겪고 고통을 견디는 마디마디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학문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자인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개인적으로 겪은 비참한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구조, 이성적 논리, 자아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면서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내면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찾게 되면 바로 이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 약 70%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한다. 고통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애티튜드를 가질 때 직장 이후의 삶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키맨을 터치하는 능력, 용기, 그리고 자기 포지셔닝의 구축. 퇴사 이후의 독립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문제는 사람을 많이 한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명 키맨이다. 해당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핵심적인 정보, 그리고 자원을 가동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만 무언가 판도를 움직일 수 있으며 내가 들어갈 만한 틈새를 찾아낼 수 있다. 거기다가 일반인들은 모르는 섬세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으니 결국 우리는 키맨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 인맥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키맨에게 가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키맨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 포지셔닝의 구축이다. 주변에 각 분야에 많은 키맨이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인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경력이 짧을수록 다양한 키맨을 옆에 두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친구, 동료, 선배의 인맥을 타고 들어가 키맨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마치 숲에서 보석을 찾듯 그들이 알고 있는 인맥을 하나하나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꼭 맞는 키맨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신의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한다. 전화번호만 누르면 연락처 목록에 누구와도 통할 수 있지만 그 전화를 대하는 상대가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흔히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를 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때 세상 인심 참으로 야박하다라고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키맨을 찾기 전에 키맨을 감추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연락,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한 포지셔닝이다. 다만 이러한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자주 연락만 한다고 알아서 만들어지진 않는다. 현재 자신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꾸준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키맨을 소개시켜 주어도 최소한 욕은 먹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시대에서는 개인이 브랜드이자 플랫폼이 되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하며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일해야 한다. 관계를 유연하게 맺고 끊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 비즈니스가 공고해질 것이며 직업, 기술, 학문의 경계를 오가며 나만의 컨텐츠를 확장해야 하고 앞으로의 기업은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커리어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 1. 새로운 사회가 견인한 개인의 등장. 개인의 시대, 독립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독립 비즈니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파트 2. 개인의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다. 능력 있는 놈이 직업도 많다. 생존의 비결 같은 건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파트 3. 나만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비즈니스 프로듀싱. 끊임없이 해야 할 시장 찾아 산만리. 비즈니스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법. 파트 4. 개인의 삶을 펼치는 네트워크의 힘. 지인을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빌드업의 위력. 1.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 파트 5.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티튜드. 내 안에 감정 조절팀을 두어야 하는 이유. 이윤을 위한 영악함, 혹은 진심이 있는 영리함. 여러분의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